여러분, 30년 동안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매일 과일을 챙겨 먹었는데 왜 당뇨가 생긴 건가요? 건강하려고 바나나를 매일 2개씩 먹었는데 심장이 이상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도현입니다. 62세, 은퇴한 내과 전문의이자 지금은 여러분께 진짜 건강 정보를 전하는 유튜버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그런데도 20대, 30대처럼 먹고 40대, 50대처럼 운동하고 젊었을 때처럼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이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그 과일이 60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영양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분 진료 안에서 과일 드세요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설명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의학 논문과 임상 데이터, 그리고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보니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서는 3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기초 대사율이 떨어집니다. 20대와 비교하면 약 30%가 낮아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쌓이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당분은 더욱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입니다. 나쁜 것을 걸러내고 좋은 것을 남기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이 필터의 성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칼륨, 나트륨, 수분 조절 능력이 약해지면서 조금만 과하게 먹어도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셋째, 소화 기능이 느려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이 둔해지면서 음식이 몸속에 오래 머뭅니다. 그 결과 과일 속 당분과 산 성분이 위장에 부담을 주고 때로는 염증과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이 3가지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건강에 좋다는 과일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4가지. 두 번째, 60세 이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건강한 과일 4가지. 세 번째, 과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 습관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지고 10년 후 몸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선생님, 바나나가 왜요? 바나나는 건강식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먹는 과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다고 알려진 과일이 바로 바나나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정미라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58세, 건강에 관심이 많은 주부이십니다. 정미라 씨는 매일 아침 바나나 1개와 우유 1잔으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TV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에서 바나나가 변비에 좋다고 해서 시작한 습관이었죠. 그런데 6개월 후 정미라 씨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손발이 저리며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진단 결과는 고칼륨 혈증.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바나나 1개에는 약 400mg에서
45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낮추고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60세가 넘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 몸은 칼륨을 신장을 통해 배출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면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혈액 속에 쌓입니다. 그 결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양학자 박소연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박 선생님, 그럼 60세 이후에는 칼륨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도현 선생님. 칼륨 자체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농도와 속도입니다. 바나나는 칼륨 농도가 매우 높고 흡수 속도도 빠릅니다. 게다가 바나나를 아침 공복에 먹으면 위장이 비어 있어서 칼륨이 더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60세 이후 신장은 이 급격한 칼륨 유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2018년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40%가 경도 이상의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높은 당 지수입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 즉 GI 지수는 약 55에서 60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로 보이지만 문제는 바나나가 익을수록 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노란색을 넘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GI 지수가 70을 넘어갑니다. 60세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고당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몸은 이 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 무리를 줍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정미라 씨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만 더 늦었으면 심각한 부정맥이나 심장 손상이 올 수 있었습니다. 바나나 이제 드시지 마세요. 정미라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었던 바나나가 오히려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약물과 바나나의 칼륨이 결합하면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나나는 60세 이후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입니다. 고칼륨, 고혈당, 심장 부정맥의 위험.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죠. 특히 명절이나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과일입니다. 달콤하고 먹기 편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포도가 여러분의 신장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포도의 당 성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도 100g에는 약 15g에서 18g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의 종류입니다. 포도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거의 1:1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이 조합이 왜 위험할까요? 포도당은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과당은 간으로 직접 이동해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결국 포도를 먹으면 혈당과 중성지방이 동시에 올라가는 겁니다. 60세 이후 대사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이중 타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고 간은 지방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지방간과 당뇨병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박소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도는 GI 지수가 약 59 정도로 중간 수준이지만 한 번에 먹는 양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 송이만 먹어도 당 섭취량이 40g을 넘어갑니다. 이건 각설탕 10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포도의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화합물입니다. 소량은 문제가 없지만 체내에 쌓이면 칼슘과 결합해서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이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 됩니다. 포도에는 100g당 약 5mg의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포도를 한두 알만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송이를 먹으면 옥살산 섭취량이 쉽게 20mg을 넘어갑니다.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옥살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쌓이고 결국 결석이 생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남성 환자였는데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결석이었죠.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이 생긴 건가요? 자세히 물어보니 이분은 매일 저녁 포도를 한 송이씩 드셨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레스베라트롤 때문에 일부러 먹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레스베라트롤의 이전보다 옥살산의 위험이 훨씬 컸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포도를 말린 건포도입니다. 건포도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과 옥살산이 농축됩니다. 같은 무게의 생포도보다 당은 3배, 옥살산은 5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건포도는 60세 이후 절대 금기 식품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포도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포도를 더 많이, 더 빠르게 섭취하게 됩니다. 포도 한 잔에 포도 한 송이 반에서 두 송이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섬유질은 거의 없어지고 당과 옥살산만 농축되어 있죠. 박소연 선생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포도의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해서 껍질째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껍질의 옥살산 농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 씨에는 탄닌 성분이 있어서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 통풍이 있으신 분,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포도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명절에 제사상에 포도가 올라가더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드시지 마세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포도는 60세 이후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입니다. 과당과 포도당의 이중 타격, 옥살산 축적, 신장 결석의 위험. 건포도와 포도주스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것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과일 망고입니다. 망고는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 황금빛 과육, 이국적인 향기까지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과일이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여왕이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망고 하나, 중간 크기 한 개의 무게가 약 300g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당 함량이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45g에서 50g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각설탕 한 개가 약 4g입니다. 망고 한 개는 각설탕 12개 분량의 당을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박소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망고는 모든 과일 중에서도 당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GI 지수도 51에서 55 정도로 중간이지만 문제는 총 당 부하량입니다. 한 개를 먹으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60세 이후 인슐린 반응이 둔해진 상태에서 이런 충격을 받으면 췌장이 견디지 못합니다. 실제로 정미라 씨가 망고를 먹었을 때 일어난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미라 씨는 어느 날 마트에서 할인하는 망고를 보고 한 박스 사왔습니다. 달고 맛있어서 하루에 한 개씩 먹었죠.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왔습니다.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피부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최근에 새로 드신 음식이 있으세요? 망고요.
그런데 망고는 과일인데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나요? 망고는 온나무과 식물입니다. 옷과 같은 성분인 우르시올이 들어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미라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망고 껍질과 과육에 있는 우르시올 성분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긴 거였죠.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변하면서 알레르기가 생긴 겁니다. 망고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면역 체계가 예민해지면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입술 주변이 붓고 입안이 따갑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고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망고에는 비타민 K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와파린이나 쿠마딘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심장병, 뇌졸중 예방, 혈전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망고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 비타민 K 수치가 올라가면서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혈액이 다시 응고되기 시작하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악의 경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셨는데 어느 날 혈액 검사 수치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INR 수치가 갑자기 떨어진 거죠. 혹시 최근에 드신 음식 중에 특별한 게 있으세요? 아, 며느리가 망고를 한 박스 사와서 매일 먹었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망고의 비타민 K가 약 효과를 방해한 겁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망고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화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망고는 섬유질이 많고 과육이 무겁습니다. 60세 이후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가 약해진 상태에서 망고를 먹으면 소화 불량, 복부 팽만, 속쓰림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저녁에 먹으면 밤새 소화가 안 돼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소연 선생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망고는 당뇨병 환자, 혈액 희석제 복용자, 알레르기 체질,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는 절대 금기 식품입니다. 건강한 60세 이상이라 해도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망고는 60세 이후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입니다. 초고당 함량, 알레르기 위험, 비타민 K로 인한 약물 상호작용, 소화 부담.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위험 과일 바로 감입니다. 선생님, 감도요? 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을마다 먹는 과일인데요? 네, 맞습니다. 감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과일입니다.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은 홍시, 바삭바삭한 단감, 말려서 만든 곶감까지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과일이죠. 그런데 이 감이 60세 이후에는 가장 위험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감의 가장 큰 문제는 탄닌입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덜 익은 감을 먹었을 때 입이 텁텁하고 혀가 까칠해지는 느낌,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감이 익으면 탄닌이 줄어들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단감에도 홍시에도 심지어 곶감에도 탄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닌이 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탄닌은 위산과 만나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마치 시멘트처럼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 섬유질과 결합하면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위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복통, 구토, 소화불량, 식욕부진, 심한 경우 장폐색까지 올 수 있습니다.
위석이 장으로 내려가면서 장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런 환자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가을철이 되면 감으로 인한 위석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한 분은 72세 할머니셨습니다. 가을에 시골에서 올라온 홍시를 하루에 서너 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배가 불러오고 음식이 전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내시경을 해보니 위 안에 주먹만 한 돌덩어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감 드신 거 맞으시죠? 네. 손자가 좋아해서 같이 먹었는데 결국 내시경으로 위석을 부수고 제거했습니다. 다행히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만약 조금만 더 커졌으면 개복 수술을 했어야 했습니다. 박소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위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탄닌이 위 속에 오래 머물면서 위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거나 게새우 같은 고단백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석 위험이 배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감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변비입니다. 감의 탄닌은 장 운동을 억제합니다. 장 점막을 수축시켜서 대변이 딱딱해지고 배변이 어려워지는 거죠. 60세 이후 이미 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을 먹으면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특히 곶감은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탄닌이 농축되고 당 농도도 높아집니다. 곶감 한 개에는 생감보다 탄닌이 3배, 당은 5배 이상 많습니다. 정미라 씨도 곶감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명절에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곶감을 하루에 2~3개씩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간식으로 좋았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배변이 안 나왔습니다. 3일, 4일, 5일. 일주일이 넘도록 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관장을 하고 나서야 겨우 해결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곶감 때문입니다. 60세 가까운 나이에 곶감을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탄닌이 장을 마비시킵니다. 감의 세 번째 문제는 높은 당 함량입니다. 단감 한 개 약 200g에는 당이 약 25g에서 30g 들어 있습니다. 홍시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이 응축되어 한 개에 40g이 넘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60세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고당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박소연 선생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감은 GI 지수가 약 50에서 55로 중간 정도지만 먹는 양이 많고 탄닌과 당이 결합되어 있어서 혈당 관리에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 곶감은 혈당 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게, 새우, 오징어 같은 고단백. 해산물과 감을 함께 먹으면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가 안 되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이 위석으로 발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닌이 유단백과 결합하면서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또 한 가지, 감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감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은 60세 이후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입니다. 탄닌으로 인한 위석, 심각한 변비, 고당 함량, 약물 및 음식 상호작용. 특히 곶감은 더욱 위험합니다. 가을이 와도 명절이 와도 감은 이제 드시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 이 4가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서 치워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먹어야 할 건강한 과일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브레인 푸드,
즉 뇌 음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치매입니다. 기억력이 사라지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는 것. 그런데 블루베리는 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박소연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매일 블루베리 반 컵, 약 70g을 12주 동안 섭취했을 때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5%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단기 기억과 공간 인지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죠. 그리고 블루베리는 당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100g당 약 10g 정도로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나 망고의 절반도 안 됩니다. GI 지수도 40에서 53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두 번째 효능은 혈압 안정입니다. 60세 이후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하루에 블루베리 한 컵만 먹어도 수축기 혈압이 4에서 6mm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황반변성, 백내장, 녹내장 같은 안구 질환이 생깁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망막을 보호하고 눈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시력 저하를 막아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7세 여성 환자분인데 당뇨병성 망막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블루베리를 매일 한 줌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망막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블루베리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염증을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온몸에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관절염, 혈관염증, 장염증. 이 염증들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은 이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럼 블루베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 후 한 줌 약 70g에서 100g 정도를 먹는 겁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요구르트에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하니 계절에 상관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단, 블루베리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 한 컵 이상 먹으면 오히려 소화 불량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60세 이후 첫 번째로 반드시 먹어야 할 과일입니다. 뇌 건강, 혈압 안정, 눈 보호, 항염 효과.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블루베리를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올려주세요. 두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사과는 60세 이후 가장 완벽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펙틴입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이 성분이 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예방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매일 하나씩 드시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박소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과의 펙틴은 단순히 변비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장 점막을 보호하고 장내 염증을 줄이며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2022년 미국 소아기학회 연구에서는 매일 사과 하나를 먹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대장 용종 발생률이 3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과의 두 번째 효능은 콜레스테롤 감소입니다. 60세가 넘으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원인이 됩니다. 사과의 펙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매일 사과 하나만 먹어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8%에서 1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미라 씨도 사과로 큰 효과를 봤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약을 먹기는 싫고 운동도 꾸준히 하기 어렵고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하나를 껍질째 드세요. 3개월만 해보세요. 정미라 씨는 매일 아침 사과 1개를 먹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를 했는데 총 콜레스테롤이 230에서 200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150에서 132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사과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 줄 몰랐어요. 사과의 세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입니다. 사과도 달잖아요. 당뇨병 환자가 먹어도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과에는 당이 있지만 GI 지수가 36에서 4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펙틴과 폴리페놀이 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어서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네 번째 효능은 항염 효과입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온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럼 사과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사과의 영양소 대부분이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그리고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소화가 늦어지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 1개면 충분합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하나가 약 150g에서 200g인데 이 정도면 하루 필요한 섬유질과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사과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신 사과는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맛이 적당히 있는 사과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사과 주스는 권하지 않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만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생과일 그대로 드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사과는 60세 이후 두 번째로 반드시 먹어야 할 과일입니다. 펙틴으로 장 건강 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혈당 조절, 항염 효과. 하루 1개 껍질째 아침에 드세요. 사과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세 번째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선생님, 아보카도요? 아보카도가 과일인가요? 그리고 지방이 많아서 살찌지 않나요? 네, 아보카도는 엄연한 과일입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지방이 바로 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장점은 불포화지 방산입니다. 아보카도 100g에는 약 15g의 지방이 들어있는데 그중 70% 이상이 단일 불포화지 방산입니다. 이것은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그 좋은 지방과 같은 종류입니다. 이 불포화지 방산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관을 청소합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올립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장 질환 위험을 줄입니다. 둘째, 뇌를 보호합니다. 뇌는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방이 공급되어야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뇌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박소연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아보카도는 60세 이후 가장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좋은 지방뿐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E, 비타민 K, 엽산까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세포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아보카도의 두 번째 효능은 혈압 조절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선생님, 아까 바나나의 칼륨이 위험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칼륨은 바나나보다 흡수 속도가 느리고 마그네슘과 함께 들어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반 개 정도만 먹기 때문에 칼륨 섭취량도 적당합니다. 아보카도의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매일 아보카도 반 개만 먹어도 혈압이 5에서 7mm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세 번째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고 백내장과 황반 변성을 예방합니다. 60세 이후 시력 저하를 막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보카도의 네 번째 효능은 당 조절입니다. 지방이 많으면 살찌고 당뇨에 안 좋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은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아보카도의 GI 지수는 15로 거의 모든 과일 중 가장 낮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가 매일 아보카도 반 개를 12주 동안 먹었을 때 공복 혈당이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4세 남성 환자분인데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고 있었지만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보카도를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거부하셨지만 샐러드에 넣거나 빵에 발라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혈당과 혈압 수치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아보카도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반 개면 충분합니다. 아보카도 반 개가 약 100g인데 이 정도면 칼로리는 160칼로리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통밀빵에 발라 먹어도 좋습니다. 김밥이나 비빔밥에 넣어도 맛있습니다. 단, 아보카도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다로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하루 반 개를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아보카도는 신선할 때 먹어야 합니다. 검게 변하거나 물러진 것은 영양소가 파괴된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보카도는 60세 이후 세 번째로 반드시 먹어야 할 과일입니다. 좋은 지방으로 혈관과 뇌 보호, 혈압 조절, 눈 건강, 당 조절. 하루 반 개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아보카도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건강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선생님, 토마토도 과일인가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고 요리에서는 채소로 쓰입니다. 하지만 분류보다 중요한 건 효능입니다. 토마토는 60세 이후 가장 강력한 항암식품입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무기는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 암세포와 싸우는 전사입니다. 특히 전립선암, 위암, 폐암, 대장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박소연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2020년 미국 암학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를 섭취한 65세 이상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35% 감소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과 자궁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생토마토도 좋지만 토마토를 가열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더 많이 방출됩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 수프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 토마토의 두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과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이 협력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압을 낮춥니다. 매일 토마토 한두 개를 먹으면 고혈압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19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가 12주 동안 매일 토마토 주스 200ml를 마셨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 감소했습니다. 토마토의 세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작은 감염에도 쉽게 병이 납니다. 토마토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정미라 씨도 토마토로 큰 효과를 봤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려서 한 달 내내 고생했습니다. 기침과 가래가 끊이지 않고 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제가 토마토를 매일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정미라 씨는 아침마다 토마토 한 개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환절기에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토마토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는 매일 먹어요. 토마토의 네 번째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토마토에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 저하를 막아줍니다. 특히 노인성 황반변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럼 토마토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한 개가 약 150g인데 당 함량은 5g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올리브 오일에 볶아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수프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토마토 주스도 좋지만 시판 주스는 당분이 첨가된 경우가 많으니 직접 갈아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 토마토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산 역류나 위염이 심한 분들은 공복에 먹지 마세요. 토마토의 산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토마토는 60세 이후 네 번째로 반드시 먹어야 할 과일입니다. 라이코펜으로 강력한 항암 효과, 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눈 보호. 익혀 먹으면 더 좋고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최고입니다. 하루 한두 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 지금까지 60세 이후 반드시 먹어야 할 4가지 건강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이 4가지를 여러분의 매일 식단에 포함시켜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과일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60세 이후 과일 섭취와 함께 지켜야 할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입니다. 왜일까요? 아침에는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당이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되어서 혈당이 급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유질과 비타민이 장을 깨우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녁은 피하세요. 박소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저녁이 되면 대사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당이 제대로 소비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그리고 과일의 산 성분이 위를 자극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당이 혈액으로 급속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등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60세 이후 하루 과일 섭취 권장량은 200g에서 300g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마이너스 블루베리 한 줌 70g에서 100g, 마이너스 사과 한 개 150g에서 200g, 마이너스 아보카도 반 개 100g, 마이너스 토마토 한두 개 150g에서 300g. 이 중에서 두세 가지를 조합해서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블루베리 한 줌, 점심 후에 사과 한 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하게 먹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과일만 먹지 마세요. 오늘은 블루베리와 사과, 내일은 아보카도와 토마토.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과일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 먹어야 영양소가 살아 있습니다. 주스는 권하지 않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만 농축됩니다. 그리고 씹는 과정이 없어서 포만감도 떨어집니다. 통조림이나 설탕에 절인 과일도 절대 안 됩니다. 당분이 과도하게 첨가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등시킵니다. 냉동 과일은 괜찮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 냉동해도 영양가가 거의 손실되지 않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드실 수 있으니 냉동 과일도 좋은 선택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최소한 20번 이상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당 흡수도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약물 복용자는 특별히 주의하세요. 60세 이후에는 대부분 한두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혈액희석제, 콜레스테롤약 등. 이 약들과 과일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혈액희석제 와파린 망고, 아보카도, 키위 비타민 K가 약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마이너스 혈압약 바나나, 오렌지 칼륨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당뇨약 고당 과일 포도, 망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마이너스 위장약감, 자두 탄닌이 약 흡수를 방해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과일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 과일 일기를 써보세요. 이건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권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노트에 매일 어떤 과일을 먹었는지, 몸 상태는 어땠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2025년 10월 9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 점심 후 사과 한 개, 몸 상태 배변 좋음, 속 편함, 혈당 안정적, 혈압 13,080. 이렇게 기록하면 어떤 과일이 내 몸에 맞는지, 어떤 과일을 먹었을 때 몸이 불편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더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일은 건강의 일부일 뿐입니다.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려면 종합적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마이너스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충분한 수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자세요. 마이너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를 통해 마음 건강도 챙기세요. 마이너스 정기 검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과일은 이 모든 것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7번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건강한 과일을 먹는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마다 가족들과 함께 블루베리를 먹고 점심 후에는 사과를 나눠 먹고, 이렇게 작은 습관이 모여서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미라 씨는 이제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블루베리와 사과를 먹습니다. 냉장고에는 바나나와 포도 대신 블루베리와 토마토가 가득합니다. 이제는 과일 고르는 게 즐거워요. 내 몸에 맞는 과일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하루 200g에서 300g 생과일 그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과일 일기를 쓰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세요. 과일은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입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먹고 살면 안 됩니다. 특히 과일, 건강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그 과일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위험한 과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째, 바나나. 고칼륨으로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당으로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둘째, 포도. 과당과 포도당의 이중 타격으로 혈당과 지방을 동시에 올립니다. 옥살산이 쌓여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셋째, 망고. 초고당 과일로 췌장에 무리를 줍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혈액 희석제와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넷째, 감. 탄닌이 위석을 만들고 심각한 변비를 유발합니다. 특히 곶감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 4가지 과일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서 치워주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익숙해도 건강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 대신 4가지 건강한 과일을 식탁에 올려주세요. 첫째, 블루베리.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며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사과. 장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온몸의 염증을 줄입니다. 하루 1개 껍질째 드세요. 셋째, 아보카도. 좋은 지방으로 혈관과 뇌를 보호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당뇨를 예방합니다. 하루 반 개면 됩니다. 넷째, 토마토. 라이코펜으로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익혀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세요. 이 4가지 과일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하루 200g에서 300g만 생과일 그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과일 일기를 쓰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세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함께하면 쉽고 즐겁습니다. 정미라 씨는 이제 건강합니다. 더 이상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었고 변비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선생님, 과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이 있다면 치워주세요. 그리고 마트에 가서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를 사오세요.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잘못된 과일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올바른 과일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60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70세,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박소연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말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일 하나의 선택이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가끔 다시 보세요. 가족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형제자매께,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과일을 드시고 계시는지,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60세 이후 과일로 건강을 지키는 법.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지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10년은 젊어집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